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2023년도 정책 목표 및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지원과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 과제와 9개의 세부 이행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8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0페이지 참전 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유공자들의 체험담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보훈정신 함량과 호국정신 개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25 참전 유공자 50명의 전쟁 체험담을 정리하고 영상 장비를 구입하여 중원탑 봉안각 내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증명서, 공보무 사진 등 29점의 기증품을 진열하기 위해 진열장을 제작하여 현재 봉안각 내 전시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6.25 참전 유공자의 전쟁 체험담을 이야기로 엮어 책자로 발간해 6.25 참전 유공자와 관내 중고교에 배부할 예정이며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체험담을 인터뷰하고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미래 세대의 보훈정신 함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일상 속 보훈정신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따뜻한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이론금을 인상하고 8개 보훈 안보단체에 대한 격전지 순례 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보훈가족 위안 행사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의열거리 조성을 위한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 26일에 추진하였고 항일 독립운동 전문교육 해설이 가능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독립운동 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립보훈정신 개성을 위한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명품 의열거리 조성을 위한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밀양만의 특색 있는 의열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봉사와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5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6,388명으로 인구 대비 25.68%입니다. 상반기 자원봉사 추진 실적은 5월 31일 기준 2,819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48,635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중앙과 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3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으로 10개 단체, 1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밀양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더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마음을 전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만 5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분류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6월까지 밀양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를 기존 26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및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확대하고 반려식물 제공, 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능해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의료비, 난방비, 생활용품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13세대 통합을 위한 재능 나눔입니다. 핵가족화로 단절되기 쉬운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1대1 기련을 맺고 재능 나눔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조성 간 세대 교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능 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의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 실무분과에서 오지마을 어르신 일상사진 촬영 등 5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263세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239세대의 위기가구에 5억 5,300만 원의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는 밀양행복나눔펀드와 이웃돕기 성금 상품을 적극 모금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통합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6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1,332건 등 총 3,914건을 처리하였고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해 월별 확인조사 416건 등 총 19,608건의 확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의 직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근로기회 제공 및 자력 기반 능력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탈수급률을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밀양자활센터의 재활용품 수거 판매 사업 등 8개의 시장 진입형 자활 사업과 2개의 사회 서비스형 기타 3개 사업에 총 172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색에 맞는 밀양 향토음식 돼지국밥 사업단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 사업 활성화 및 자활 기업 육성에 힘쓰겠으며 맞춤형 지역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 유입 및 탈빈곤 촉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포용적 복지 밀양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소득 보장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소외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지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과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과 신관계로 국장님 성전이 하셔가지고 또 첫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90페이지에 참전 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고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은 6.25 참전 유공자 전쟁 체험당 체험담이 그 책자를 아마 발간해서 6.25 참전 유공자와 관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좀 생각해 볼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렇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 세대에서는 저희들이 태어나지 않은 6.25가 일어난 그런 내용인데 이걸 그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 가구에는 안 주더라도 기본 우리 밀양시에 있는 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구에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좀 이 내용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전환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의의 요지가 중고등학생을 가진 뭐 또 세대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어떤 우리 6.25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 자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지시를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가구별로 파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보면은 중고교 학생들이 있는 가구가 있는 반면에 그런 학생들이 없는 가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같은 경우도 뭐 부부만 살고 있고 한데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배포를 해서 6.25에 대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93페이지 1인 가구 구독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조사 대상이 밀양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1인 가구 2만여 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훨씬 많은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더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확대를 90명에서 100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반려식물 제공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아래 지역 주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독사 고위험군이 일촌을 맺어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설명해 주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하고 또 지역 주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인데 지역 주민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뜻인지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 문구만 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세한 부분까지는 국장님께서 파악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차후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정신적 질환은 눈으로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발견하기 어렵고 이렇게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서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호 의원님, 그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 계속 속회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의고자 하는데 있는 의원 계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아마 답변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떻게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 중에 누구나 자기가 원할 경우 보면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이나 또 자원봉사,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식 개선 교육은 고독사 예방 교육을 위해서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또 위촉된 분들이나 또 원하는 분은 누구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공개적으로 그 청소년 수련관이나 또 회의실 큰 데서 이렇게 모아놓고 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는 교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간담회나 또 모임 시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그런 교육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식을 개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인식을 개선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된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특정해서 지정되어 있는 분은 아니고 일반 시민, 그러니까 일반 시민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1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나 어떤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사에 대한 좀 심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인식을 개선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또 심각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접근을 해서 알리고 또 인식 개선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밀양 시민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렇게 방금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렇게 심각성을 갖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예방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5월에서 6월까지 조사가 100% 완료되었고 또 거기에 50세 이상 1인 가구가 2만 명이라고 한다면 밀양시 인구의 20%가 1인 가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안에 2만 명이라 하는 이 안에 지금 수혜를 받는 분은 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50여 명이 가구가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여기 350여 명은 고위험군이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 또 나머지 2만 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한 1인 가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예,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고위험군은 저희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제 케어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여기지고 그리고 2만 명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세세하게 이분이 예, 다시 조금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애초에는 조사 대상을 2만여 명으로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1인 가구가 10,000여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고위험군이 500명 정도, 고중저로 봤을 때 이제 중저위험군이 500명 정도고 고위험군이 100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 한 6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보면 10,000명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분이 600명인데 거기에 대상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질환이나 뭐 은둔형이나 뭐 우울증이나 약물 복용이나 이래 다양한 계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조사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나가 있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혹시 있습니까? 예,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상은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분류도 하고 이런 작업 중이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 이제 세심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앞으로 저희들이 케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심한 이 분류에 있어서 뭉텅그리로 같이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체계 분류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잘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5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실시한 사항인데 여성분과에서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해서 학생들에게 장미꽃과 카드, 간식을 전달하면서 여성의 날 홍보를 했는데 세종고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보면 1908년에 3월 8일에 미국 여성 1만 5천여 명이 모여서
근로 여건 개선과 참여권을 부여해 달라고 시위를 최초로 시작했던 날이라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때 여기에 대한 그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에 대한 또 보상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미를 그렇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했는데 빵은 근로에 대한 조건 또 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 지금도 그런 또 노동에 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여성의 노동력도 인정해 달라고 했는 거고 장미는 여성도 어디든 참전할 수 있는 참여권을 달라고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설명들을 약간의 부여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세계 여성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약간의 부여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방금 배신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계 여성의 날이 어떻게 이제 생겨나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홍보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향후 저희들이 사업 추진 시에는 그런 사항까지 같이 병행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석희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기준에서 보면은 1세대, 3세대 간의 집단 간의 어떤 통합을 위한 자매결연이라든지 재능 나눔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1세대와 3세대가 같이 어울려 사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가 이혼을 하고 서로 자녀를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든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외가집에 가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숫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또 밀양에서 1, 3세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숫자가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쭤봅니다. 예, 석희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조성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가정을 파악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집단 간에 1세대 집단, 2세대 집단, 집단 간의 내용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라서 행정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주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좀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정책 목표 및 세부 이행 사업, 10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배품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인해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 8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상담, 사례관리, 기능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등 9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사회복지 확대를 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맞춤형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 수는 8,990명이며 장애인 복지 시설은 17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7개 사업과 장애인 복지 시설 17개소에 대해서 17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곡동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이전 건립하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100억 원,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50억 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1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서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내에 완공하고 곧바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어르신 행복경로당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41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에 11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전기, 가스 점검을 하였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촘촘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5월 31일 기준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2,930명이며 전체 인구 대비해서 32.2%로 초고령 사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준실적으로는 노후생활 소득보장 등 33개 사업에 56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58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여성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을 보장하며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전체 23개 사업에 2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사회 참여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복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아동복지 시설 운영 지원 외 10개 부분에 6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9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내실 아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 등 9개 부분에 9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7억 2,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어린이집 부모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45개소, 보육 현원은 1,307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2억 400만 원을 투입, 부모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여 만 1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시간 단위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7월 준비 단계를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밀양형 아이 키움 병특 확대 운영입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방과 후에 운영하던 것을 방학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과 상반기에 9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64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여름 방학과 하반기에도 11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늘 오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종합 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보다는 건의입니다. 지역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여러 차례 있으셨는데 우선 이 구간은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지금도 교행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근 진입 도로가 또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혼잡한 상황에서 어떤 도로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나 그 혼잡한 것에 더해서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와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이런 도로 환경 개선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된 이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바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장 문제,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부족한 그런 형편이 있는 게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걸 주차장을 완벽하게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못하지만은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일 중요성을 두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그 지하 주차장에 대한 그 비용이 가닥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근 또 부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저희들이 지금 그 복지관 그러니까 산림과 창고하고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사이에 도로 하나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개방을 다 해서 그쪽을 하려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어떻게라도 저기 더 확대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한 가지 또 지금 진입도로가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현재도 지금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뭐 조금 더 매입을 해서라도 확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현 의원이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요 부분과 요 사고 관련해서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에서 설명 듣고 해서는 판단이 안 돼주고 해서 150억이나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 정말 신종의 또 위치도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총무위원들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남기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는 걸 저희들이 한번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구성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된다면은 그게 정리된 이후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전에 한번 원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그 위치 선정은 거기 지금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미 이 위치는 다 확정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들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그 부분은 그 저희 의회 일정을 봐서 그 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복지관도 한번 가보고, 또 지금 새로 신축하려는 그 사회복지관 부지, 예정 부지 또 같이 한번 가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와 왜 우리 그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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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도 한번 가서 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신축하려는 사회복지관 예정 부지 또 한번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의원입니다. 거기 114페이지에 보시면 3651 열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신규 사업인데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좀 더 일찍이 또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간반이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십니까? 손재란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간반이 있고 휴일반이 있는데 지금 야간반이라 그러면은 18시부터 해서 다음 날까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사업하면은 많이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나실 건데 인원 제한이라든지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인원 늘어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간당 5명씩 보호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인원이 많이 수요가 많다면은 또 추가로
반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서 또 우리 또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를 맡겨서 이렇게 잘 생활해 나가도록 좀 세심한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 예, 질의해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손전한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 그럼 평일 야간반이라고 하면 24시간 케어를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8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하고 휴일인 경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요거는 홍보가 많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요 생각이 들어서 예, 요 시간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움 배움터 확대 운영 여기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조기 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더 예, 많이 인원을 확대를 해서 운영하겠다 하시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 건강 육성 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럼 우리 밀양시에는 58명이라는 요게 확정이 돼가 있는 학생 수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학반도 있을 거고 취업반도 있을 거고 또 나름 자기 생각들이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 진행 현황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배신규 의원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는 또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나와서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꿈드림이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그 취업 또 아니면은 진학 이런 부분을 주된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그 중식 지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여러모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학 진학한 경우는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세 미만으로 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학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또 자기의 목표가 있을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면 한번 그냥 자료를 한번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그 진학인 경우에는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인 경우에는 취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 직접 우리 거기에서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은 없기 때문에 취업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취업기관에서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복지 서비스 향상하고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에서 여성복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그리고 미혼 한부모 가족 자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 종합서비스에는 아동 수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한부모도 좋고 미혼모도 좋고 아동 양육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케어를 하는 조모도 있고 조부도 있고 외조모도 있고 또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여기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는 케어를 담당을 하고 케어를 받는 아이가 중심인데 또 케어를 담당하는 조모, 조부, 이모, 고모, 고모 이분들을 만약에 케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또 방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위탁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가정이라고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다든지 고모 아니면 친척 아니면 아주 전문기관에 맡긴다든지 이 가정 위탁 아동이라고 합니다.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라든지 또 보호비라든지 이런 아동 또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탁 가정으로 판단된 그런 가정에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부모가 출산 휴가를 하고 육아휴직을 썼을 때 최대 15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돌 이전될 수도 있고 돌 이후도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이제 부모 마음에는 아직까지는 뭐 영유아 보육원이나 보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조모나 조부나 누군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도 어느 뭐 정당하기보다는 내 손자를 보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이 몸과 마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또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가정 위탁 아동이라 하는 거는 그 아동들이 어떻게 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이라 보면 되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부모님이 계시면서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맡기는 그런 부분은 가정 위탁 아동이라고 볼 수 없어서 지금 지원하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그 복지 제도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위탁 그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원에 맡겼을 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도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그런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케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아이 돌봄 사업이든 어린이집은 맡기는데 저희들이 보육비라든지 아이 돌봄 그 자기들 자부담 부분까지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그 앞전에 계속 왜 이런 게 매스컴인 언론에 뭐 아이를 뭐 흔들어서 뭐 내진당이 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맡길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케어하는 그렇게 보내지 않는 보내지지 않는 아이를 집에서 양육을 한다. 그렇지만 부모가 맞벌이 부부라서 이 아이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꼭 아이 돌봄이나 또 위탁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제 조모나 조부는 누군가 와서 본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0세에서 또 11개월까지는 또 부모급여라고 해서 70만 원이 나가고 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또 35만 원이 또 현금 지원이 되면서 또 그분들이 돌봄이 좀 봉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돌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면서 본인 부담금까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또 50%, 70%, 100%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조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언론에 계속 뭐 경남형 아이돌봄 해가지고 뭐 무상으로 뭐 첫째와 둘째와 뭐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50%, 70%, 100% 이건 아직까지는 밀양에는 아직까지 시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이돌봄 사업에서 본인 부담금을 우리 밀양시에는 그전부터 50%, 70%, 100%를 지원하고 있었고, 도에서는 올해부터 사업이 제도가 마련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은 이제 도비를 받기 때문에 좀 시비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줄이지 않고 도에서 주는 혜택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환기 의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112페이지에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위탁법인이 한가람 문화재단 청소년 수련 시설에,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도 위탁법인은 다 한가람 문화재단이네요. 근데 이게 두 개 단체 이 법인이 시설장하고 센터장엔 이름이 틀리고 직원 수는 한 명 차이 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두 개 그러면 법인입니까? 예, 의원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두 군데 시설이고 맡아가 있는 그 재단은 보이는 한 재단에서 두 개 시설을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가람 문화재단은 그 창원에 있는 그 법인으로서 이제 청소년과 노인 분야의 어떤 그 전담을 하는 법인입니다. 해서 우리 밀양에는 그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시니어 클럽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 실적에 보면은 집행된 내용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집행 금액이 조금씩 적어졌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과는 관련해서는 금액이 2억 900에서 1억 3,500을 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 그 운영비 지원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차이 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신속 집행을 한다고 해서 하반기 부분을 좀 일찍 그리고 분기별로 둘 걸 좀 줬다고 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 신속 집행이 또 시군별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차피 줘야 될 돈이면은 좀 일찍 주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 기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위탁 기간은 이미 7월 10일자로 끝났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8월 31일 다 돼 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그 두 법인에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 한가람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기간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저번에 이제 위탁 공모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공모 결과 한 재단 법인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 법인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공모 신청을 해서 한 군데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된 그 법인은 내나 똑같은 요 한가람 여기서 한 업체만 위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시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